안녕하십니까. TK 청정국입니다. 저같이 생긴 사람들은 오늘 웬만하면 바깥에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착하게 생긴 이상은 오늘 같은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날 바깥에 나갔다 괜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혼자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컨이 없어요. 이 방에는. 없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방 안에 침대 하나 달랑 있어요. 예. 그래서 잠만 자게 돼 있는데 뭐랄까 혼자 놀이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보면서 생각드는 게 이 청소부만의 문어채비. 청소부는 어떻게 남해에서 문어를 잡고 있는지. 시끄러우니까 손등이 끌게요. 거치게 돌아가네요. 예. 과연 이 TK 청소부는 남해권에서 문어 낚시를 할 때 어떠한 채비로 문어 낚시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공유해 보기 위해서 오늘의 컨텐츠는 청주어부만의 문어 낚시의 채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보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청주어부 저는 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해 채비가 있고 서해권 채비가 있어요. 서해권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2년 아니면 많게는 5, 6년, 7년 만에 들어오곤 했는데 작년에 상당히 핫했죠. 군산권이. 근데 아마 올해도 핫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치게 준비해야 돼요. 서해권 문어가 정말 2kg, 3kg, 5kg 이런 사이즈들이 빅 사이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어는 또 따로 잡는 그런 뭐 채비가 있어요. 뭐 거의 뭐 부분적으로 많이 쓰는 채비지만 그런 걸 쓰지만 남해 같은 경우에는 많지가 않죠. 키로급 이상만 나오면 뭐 감탄사가 나온 선장님이 뜰채질을 해줄 정도니까 보통 1kg 미만의 사이즈들이 거의 주입니다. 주가 되는 사이즈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떤 채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를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쉽지만 잘생기고 귀여운 이 청주의 얼굴은 약간 뒷전으로 하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력 1일입니다. 우리 TK 컴퍼니 제품이죠. 4.9대1 이 배터리를 제가 주력의 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사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합사 2호를 쓰고 있고요. 이게 버클리 제품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버클리 이 합사도 남이 두 번 뭐 다 안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50m 남은 거, 뭐 많게는 6, 70m 남은 거 이렇게 짜투리 모아가지고 제가 전차 매듭을 메운 다음에 그다음 밑줄 좀 감고 해서 새 것처럼 이렇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새 줄이니까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코 이건 뭐 몇만 원씩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베이트릴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뽕돌 이쁘게 튜닝을 했죠. 홀로그램 테이프로 또 골드가 또 요즘 금비 뭐 이런 얘기가 핫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노란색 골드로 또 형광 테이프도 좀 해보고요. 뭐 이게 잘 잡히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남이 해다 남으니까 또 이것도 제가 또 남은 거 또 붙여봤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청조부만의 또 채비 여기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핀도레가 있어요. 근데 일반 핀도레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양핀도레를 청조부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걸 인터락 도레라고 하죠. 인터락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생긴 걸 인터락 도레. 뭐 이게 더 강도라든지 아니면 뭐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이런 애기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죠. 뭐냐면 이거 뭐 머리 끈인가 뭐 하는 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가 흔히 쇼크리더로 매는 모노라인, 모노라인. 저는 8호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되게 궁금증이 많이 가실 텐데요. 모노라인 8호를 약 30에서 40cm 정도를 재단을 해서 제가 뭐 몇 개 이렇게 해서 갖고 다녀요. 그래서 요걸 해서 재단을 하면 한 이렇게 30에서 40cm 정도를 재단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두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뭐 출항 전에, 그러니까 출조 전날에는 할 게 없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2호 합사 원줄에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단을 해놓은 8호 모노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이지블러드라고 하는 요 쇼크리더 매듭법으로 해서 한 13바퀴, 14바퀴, 15바퀴 정도 감아서 느낌 가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는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청주만의 문어 채비법은 뭐냐?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로 끝나요. 양핀도레. 요거는 사이즈는 6호예요. 예. 5호 쓰셔도 되고 6호 쓰셔도 됩니다. 5호랑 6호랑 차이점이 뭐냐면 5호가 여기 원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핀도레 부분이 좀 더 커요. 직경이. 근데 저는 6호를 씁니다. 왜냐? 뭐 중량이 뭐 이거 중량이라 해야 되나요? 들 수 있는 거? 예, 그 17kg 중량이 똑같더라고요. 5호랑 6호랑. 근데 6호가 이게 요것만 좀 작을 뿐이지, 예, 뭐 크게 뭐 불편한 거 없습니다. 대신에 세 개가 더 들어가 있더라고, 같은 돈에. 예, 그래서 저는 6호를 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쇼크리더를 매놨죠. 이렇게 약 한 3, 4cm 정도로 매놨습니다. 자, 그러면 양핀도를 보시게 되면은 양쪽에 이 원형의 구멍이 있어요. 이런 원형의 구멍들이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쇼크리더를 제가 통과를 시켜서 뭐 팔로만 매듭으로 매셔도 되고요. 뭐 많이들 이렇게 매시죠. 이렇게 요 검지라 그래, 요 손가락을 넣고 하나, 뭐 두 바퀴 정도 돌린 다음에 여기 원에다가 통과를 시키고 다시 또 여기 원에다가 한 번 더 넣어줘서 이렇게 해서 요 매듭,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상 찍다 보니까 요 매듭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제일 많이 쓰시는 매듭이죠, 그죠? 요 매듭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 노골적으로 여기다 침을 좀 바르긴 좀 뭐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필드에서는 여러분들 여기다 침을 좀 이렇게 좀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모노라인은 열에 약합니다. 합사는 열에 강하고. 대신에 이렇게 매듭을 해서 여기 침을 한 번 정도 묻혀주시고 똑같이 쭉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지겠죠. 탄탄하게. 그죠? 자, 그러면 깔끔하게 끝에를 재단을 해주시고, 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 핀도레, 양핀도레니까 핀도레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핀도레 쇼크리더를 이 위에, 그러니까 어쨌든 원 안에다 그 두 개의 원 중에 하나의 원에다가 묶어 놓으면 한쪽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쪽은 핀도레만 이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일단 남해 가면 무조건 이 긴 쪽 핀도레에 먼저 봉돌을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봉돌을 먼저 체결을 해요. 그리고 요즘 핫한 뭐 금비 애기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아래쪽 애기라든지 이런 쪽에다 이렇게 같이 뽕돌과 애기를 긴 쪽에다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핀들의 한 곳에다가 레이저 애기를 꼭 깔고 가요. 뭐 내추럴 컬러의 애기를 하나를 뭐 금비가 아니라 일반 뭐 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박 색깔, 고추장 이런 내추럴 컬러를 하나 두고 그 위에는 바로 고추장 레이저나 아니면 뭐 파랑, 블루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있죠. 그 레이저를 제가 세팅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금비 그리고 고추장 레이저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 네. 자, 느껴지시나요? 아마 이 채비가 물속에 가라앉아서 수면 위로 가라앉으면 아마 이러한 형태가 나올 거예요. 왕눈이는 수평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수평이 되는 왕눈이도 있어요. 하지만 물속 조류에 의해서 물살에 의해서 아마 또는 우리들이 주는 액션에 의해서 아마 이 애기들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액션을 취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콩콩콩 아니면 액션을 주거나 콩콩콩 바닥을 끌고 가다 보면 뭐 때로는 뭐 바닥이 거칠지 않는 지형도 있지만 대부분이 문어 낚시는 바닥이 거칠어요. 왜 그러냐면 거칠 수밖에 없는 게 바닥을 끌고 가야 되는,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뽕돌이 바닥을 열을 뜨뜨뜨뜨뜨 긁히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리고 밑걸림이 상시작용하는 게 문어 낚시입니다. 자, 근데 이러하게 이런 식으로 현저하게 애기 두 개만 저는 세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약 한 3cm에서 많게 5cm 정도의 단차가 이루어지겠죠. 이 정도의 단차가 이루어지는
요 채비법으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어가 바닥에 있는 문어인데 과연 이 두 바늘에 정확하게 후킹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이 단차보다 더 높게 주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각자 문어 채비 영상법을 보면 이 핀도레 위에 또 핀도레를 하나 더 연결을 해서 채비를 뭐 많게 5cm 이상으로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핀도레에 뭐 핀도레 여러 개를 달고 또 그 위에 핀도레를 달아서 뭐 이렇게 뭐 애기도 여러 개 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남해는 물때 상관없이 조류가 상당히 쓸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남해권에서는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 애기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지어 4개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봉돌 호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바닥을 못 찍으면 봉돌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 팔뚝이 얇은 편은 아닌데 낚시를 많이 하다 보면 손목이라든지 팔뚝이라는 곳에 약간 피로도가 옵니다. 예, 근육이 좀 땡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문어 낚시는 정말 이렇게 좀 쉬운 낚시가 아니에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재밌으니까 꼭 해야 되는 낚시니까 쉽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좀 괜찮게 하면 편하게 하면 좋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어를 10마리 잡으면 열에 8, 9마리는 정확하게 이 두 바늘의 다리가 후킹이 돼서 들어옵니다. 물론 기다려주고 좀 더 확인하고 천천히 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차가 있다고 해서 과연 이 뽕돌 위랑 위에랑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이 이렇게 높은데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문어가 올라탈 수 있겠느냐?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올라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예,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밑걸림도 덜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밑걸림이라든지 뭐 문어한테 보여주는 어필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큰 1호 핀도레나 1호나 뭐 3호 이런 거에 12호나 저 같은 경우 10호 이런 걸 3개나 4개 정도를 체결을 해서 애기 3개를 달거나 아니면은 뽕돌을 1호 핀도레에다가 다이렉트 연결해서 애기를 뭐 이렇게 핀도레 이용해서 달거나 또는 이런 1호 핀도레 큰 핀도레에 뽕돌과 애기 3개를 같이 다 집어넣어서 이 핀도레 하나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밑걸림이 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굳이 이 쇼크리더가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밑걸림이 심하더라도 만약에 쇼크리더를 사용해 봤는데 좀 잘 털림도 심하고 좀 느낌이 이상하고 귀찮으시면 그냥 이 원줄을 직결로 그냥 이 원형 이게 쇼크리더 맨 곳에다 똑같이 매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가 거칠다거나 바닥 지형이 여가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액션을 주고 가다가 이 책이 여기 좀 연결된 부위 있죠? 이런 큰 여들이 거친 여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걸렸다가 이 여에 긁히게 되면 합사는 정말 취약합니다. 열에는 강하지만 그런 엿슬림이라든지 쓸림에 상당히 취약해요. 이 2호 합사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손으로 끊기가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게 팔합사기 때문에 한두 가닥, 세네 가닥이 기스가 나서 만약에 긁혀서 기스가 나게 되면 정말 힘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정도의 쇼크리더를 해놓는다면 예, 아무리 여에 걸리더라도 긁히더라도 때론 여에 걸려도 이렇게 땡기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뽕돌이라든지 애기 바늘이라든지 많이 긁혀서 펴지거나 뽕돌도 많이 긁혀서 나오는데 그럴 때 보시면 이렇게 저도 채비해서 이렇게 보면 이 핀돌에 연결된 이 부위 쪽에 여에 긁힌 자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쇼크리더를 사용해 보시면 아무래도 털림이 덜 하시는 것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또 이 뽕돌과 애기 2개를 더 준비했느냐. 자, 요걸로 2가지의 채비 애기 운영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또 하나의 핀도레가 있죠. 같은 6호 양핀도레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줄 모노라인 제가 쇼크리더를 원줄과 연결했다고 가정했을 시에 제가 똑같이 한번 연결해 볼게요. 위아래 두목 아무데나 꼽으시면 돼요. 아무데나 그냥 연결하셔가지고 2가지의 채비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아까도 열이 있으니까 침을 좀 발라주고요. 쭉 당겨주신 다음에 또 깔끔하게, 그죠? 모두 깔끔하게 해줘야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아까 전랑 똑같은 이런 채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아까는 이 단차가, 그러니까 핀두레가 좀 긴 쪽에다 뽕돌과 애기를 달고 이 짧은 쪽에다가 애기를 또 달았잖아요. 요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이 짧은 쪽에 봉돌과 애기를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봉돌을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없어서 안 되죠. 핫하디 핫하니 고추장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장을 밑에다 달고 위에다가는 뭐 금비나 아니면 골드레이저를 달았을 때 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장을 달아줍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핀들의 하나의 애기를 또 레이저 애기를 달아주면 되겠죠. 무조건 내추럴 애기와 레이저 애기 하나,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조합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여기 핫한 또 골드 색깔의 또 골드 레이저를 제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위에다가. 자, 그러면 좀 전 거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생각이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존 채비는 봉돌, 그러니까 핀도레가 긴 쪽에 봉돌과 애기를 달았고 위에 핀도레가 짧은 쪽에 애기를 달았죠. 그러면은 요라운 모형의 단차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핀도레가 짧은 쪽에 봉돌과 애기를 달고 그 다음에 핀도레가 긴 쪽에 레이저 애기를 달았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형성이 되느냐? 자, 아우 뭐 이렇게 분주하네요. 네.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위에 단차가 없죠. 대신에 어떤 게 달라졌냐? 위에 있는 애기가 레이저 애기가 뒤로 상당히 한 반 정도 이렇게 물러나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애기끼리의 바늘 걸림도 덜하고요. 심지어는 여기 위에 있는 애기가 조류 속에서 이런 식으로 아마 유형이 되겠죠. 조류에 있으면 수평 애기니까,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 네, 단차가 아까 거보다는 위에 애기도 더 밑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 애기가 동시에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흘리면서 문어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건 어떠해야 하느냐? 밑걸림이 심하지 않는 지형이나 아니면 위에 속조류가 셌을 때, 밑에 속조류가 셌을 때 그냥 특별히 우리가 액션을 많이 주잖아요. 액션을 많이 안 주고 그냥 바닥만 콩콩 찍어도 이 안에서 밑에서 이 두 개의 애기들이 서로 아주 신차게, 예, 신나게 아마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채비를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오늘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남의 문어는 이렇게 두 가지 채비로 하면 충분합니다. 예. 거칠어요. 예. 못 잡는 게 없습니다. 예. 1kg 넘는 것도 충분히 끄집어 올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뭐 4개 쓰시는 분들도 있고 3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저도 서해권에서 사이즈 좋은 문어를 잡게 되면 무조건 애기 3개를 달아요. 왜 그러냐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힘겨루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끌어올린 문어를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남해는 이렇게 안 하고요. 서해에서는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대신에 남해에서는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애기 형태 6호 양 핀도레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의 애기 형태로 이러한 채비를 제가 이용해서 문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결코 제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쇼코리들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원줄을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원 한 군형, 어느 군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원 한 구멍에다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채비를 해갖고 해보시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쇼크리더가 뭐 한 40cm, 30cm 돼도 여기 약간 탄성이 있으니까 바닥에 걸렸거나 문어가 올라탔을 때도 조금 더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들이 좀 더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어 채비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뭐 결코 제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보시면 본인 스타일하고 맞으시면 또 이게 뭐 본인들의 또 채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제 채비를. 예, 그리고 뭐 남해에서 솔직히 이런 남해뿐만이 아니라 남해에서 뭐 서해 왕릉도권까지 시즌 초반 때까지 이렇게 채비를 운영을 해가지고 장어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구라고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채비가 꼭 제가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해보시면 전 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밤이 늦었는데요. 이렇게 혼자 놀기는 끝내고요. 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아우, 끈적한 느끼로 또 조만간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청주어보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